안녕하세요. 황현빈입니다. 모듈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요? 이거죠. 어떡하라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모두 외워야 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3,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런 거 다 외워야 하나요? 이제 교재로 이렇게 줄여도 막 5, 600페이지 막 이렇게 줄여놨어요.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걸 어떻게 외워요? 이게 답입니다. 저걸 어떻게 외워요? 인간적으로. 저도 못 외웁니다. 사실은. 그런데 외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외워야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가서 일을 잘한다. 이런 맥락이 아니고요. 이거는 평가자들 입장에서 제가 뭐 나중에 강의 시간에도 가끔씩 얘기하겠지만은 평가자 입장에서 굉장히 출제하기 쉬운 분야가 있어요. 평가자는요, 여러분 공기업 입사시험의 평가자들, 출제자들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성취도 평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취도 평가가 아니고요. 변별력을 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평이하게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들이 꽤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모듈 내용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군데군데 여러분들이 암기, 제가 이제 뒤에서 기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그냥 무턱대고 한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뭐 가끔씩 뭐 별표를 치거나 아니면 기억하세요 하거나 이런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런 것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떠한 기준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해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배웠던 그런 기본 지식들을 가지고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경영이나 시사상식 등 배경 지식이 중요한가요? 뭐 이렇게 나왔어요. 뭐 대부분 어떤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뭐 조직 이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가끔 뭐 기술 정보 뭐 이런 것들 이런 데에서 언뜻 보면은 경영상식, 시사상식 이런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배경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 유리하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경영학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학 공부를 할 것이냐 특히 어떤 심리학적 이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심리학 공부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내가 경영은 1도 몰라, 시사상식 1도 몰라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애로점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내용 자체를 학습하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 점은 사실 불리합니다. 명백하게 불리한 요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뭐 몇 년 공부해가지고 이거 하나 이렇게 점수를 얻으면 끝 이게 아니죠. 계속되는 수험 과정 속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성취도를 올려서 내가 좋은 성적 맞고 합격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리하긴 하겠지만은 제가 수업 시간에요. 관련된 내용은 거의 최대한 즉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또는 여러분 교재나 모듈에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런 측면에서 좀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신다면 조금 더 편해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뭐 문제를 많이 푼다. 문제풀이가 다다익선이라는 부분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죠. 근데 같은 문제를 풀어도 100문제를 푼 것과 500문제를 푼 사람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문제는 제가 이거는 또 옛날부터 하는 얘기예요. 문제 풀어 제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풀어 제끼는 게 아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봐요. 모의고사를 보아가지고 뭐 시간 딱 재가지고 100점 만점에 나 이번에 70점 맞았네. 나 조금 덜 맞았으니까 다음에 80점을 올려야지. 채점하고 끝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70점을 맞았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맞고 무엇을 틀렸어요? 그 다음에 그럼 틀린 건 왜 틀렸어요? 사실 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죠. 제일 안 하는 게 뭐죠? 이거 내가 왜 맞았는지 파악하는 거를 제일 안 하죠. 왜 맞았는가를.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맞았냐, 대충 찍어서 맞았냐, 진짜 찍어서 맞았냐. 근데 여러분들은 채점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를 제대로 푼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푼다. 실제 문제를 푼다. 모의고사는요, 그 문제를 푸는 전체적인 과정 안에 뭐예요? 점수 따져보는 게 한 개 추가됐을 뿐이에요.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요,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선다. 예를 들어서 뭔가 답을 구해라. 이래서 자료 해석에서 증가율이 몇 %냐? 라고 했으면은 그거는 그냥 5%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듈형 문제에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형태가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5번이 답이야. 이건 내가 맞았어. 그럼 틀렸어. 이거 왜 틀렸지? 이것만이 아니고요. 1에서 4번까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리뷰하는 과정을 계속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가 되냐면요. 나도 모르게 반복 학습이 됩니다. 이 모듈형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그냥 별거 없어요. 계속 때려 넣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빠지는 양이 빠르냐 내가 붓는 양이 빠르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리뷰하고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깨진 독이 저절로 땜빵이 돼버려서 더 이상 넣지 않아도 새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때려 넣는 거다. 따라서 끊임없는 반복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띄었으니까 그 다음은 다 안 해야 돼. 좀만 지나면 또 새로워지거든요.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강의에서 최대한 풀어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